김재익이 한국 경제의 위대한 영웅인 건 아는데, 전두환 정권이 폭등하던 물가를 조져버린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길래 영웅이고 어떻게 물가를 잡은 건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알려졌다시피 김재익은 전두환에게 정부가 돈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는 건 물가만 상승시키고 나라 재정을 걷어낼 뿐이다, 경제는 정부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하는 거다는 식으로 거의 세뇌 수준의 교육을 감행했고, 우등과외생 전두환은 한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돈 풀자는 얘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말라는 일가를 측근들에게 하고 다닌 대통령이 돼요. 정부의 몸집을 줄이고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정권 초기부터 이어집니다. 1980년 국보위는 정부 부처의 하부 조직을 감축시키는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때 잘려나간 정부 정원이 2,000이 넘어요. 사상 유례없는 행정 대개혁을 단행한 뒤에는 역시 적자 재정과 고물가의 본산인 정부 지출 문제를 마주하게 되죠. 김재익은 농민 지원 정책을 비롯한 돈 살포 정책에 완강히 반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아예 못 빌리도록 헌법 조항에 삽입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아예 한국은행을 독립시켜서 정부가 언제든 지갑처럼 쓰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했지만 기득권 개발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해요. 그 대안이 바로 정부 예산 개혁이었죠. 정부 예산은 매해 늘어납니다. 각 부처는 어떻게든 더 많은 돈줄을 확보하고자 안달이고, 정부와 정치인들의 머저리 같은 공약들은 정부의 역할과 지출을 나날이 키워가요. 개발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문재인 치세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8.7%였는데 1970년대 10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30%에 달했어요. 가시적인 경제 성과도 올리고 유세도 해야 하고 민심도 얻으려면 결국 정부는 돈을 점점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김재익은 이 구조를 박살내버리기로 작심합니다. 유신 정권으로부터 42%라는 충격적인 물가 상승률을 선물받고 시작된 전두환 정부는 김재익의 주도 아래 물가와의 전쟁을 다짐해요. 경제기획원은 정권 첫 해 1981년 물가 상승률을 20%로 억제하는 것을 내부 목표로 세웠는데, 어느 날 김재익이 예산실장과 물가국장 등 실무자들을 모두 소집한 청와대 회의를 개최했고, 물가 억제 목표를 한 자리 숫자로 낮추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려요. 사람들이 모두 반발하니까 김재익은 그런 자세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발상의 전환을 하라고 화를 내는데, 당시 물가 총괄 과장 김인호의 회고에 따르면 김재익이 화를 내는 걸 본 게 그때뿐이었다고 해요. 정부의 급진적인 긴축 기조가 시작됐고, 전두환도 긴축 정책이 얼마나 대중에게 인기 없고 민심을 떡락시킬지를 김재익으로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었지만 뚝심 있게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향으로 일관합니다. 장관들에게 통화 발행이 필요한 정책 보고를 하려면 보고서에 사표를 끼워 넣어서 달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게임 끝났죠. 1982년도에는 제로 베이스 예산 편성 방식, 즉 전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플러스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매해 모든 걸 제로에서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도입해요. 철밥통 돈줄을 다 끊어놓겠다는 강한 의지였죠. 심지어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미 확정된 본 예산을 2,500억 원이나 삭감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일도 벌어져요. 이런 시도들의 물밑에는 김재익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어요. 이미 1982년부터 그는 예산을 동결시켜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전두환을 설득하고 실무자들을 움직였지만, 제로 베이스와 추경 예산 삭감에 만족하고 1983년을 혁명의 해로 잡습니다. 예산 동결,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절약을 선언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하물며 개발 독재가 유행이던 당대에도 가당키나 한 일이었겠어요. 정부 여당은 몽땅 다 반대하면서 김재익 일파에게 쌍욕 퍼붓고, 야당은 비웃으면서 은근히 즐기고, 국민들은 저거 다 쇼지 실제로 동결 때리겠냐? 이러면서 의심을 해요. 게다가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부가 구두쇠처럼 군다고 비난받을 게 뻔한 상황이었죠. 일반 경비를 대폭 감축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도 일시적으로 올스톱이었으니 모든 비난의 화살이 김재익에게 쏠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전두환의 절대적인 신임 덕분이었어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데 여당이 반대하면 어떡하냐? 총선이 문제라면 그따위 선거? 저도 좋다. 상남자 전두환은 김재익을 믿고 결국 예산 동결을 승인합니다. 그 결과 5,500억의 흑자가 났고, 이 돈으로 한국은행에 진 빚을 갚아요.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예산 동결이 이루어졌고, 이 경제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서 탈출하고 나름의 안정권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구축된 건전 재정은 후임 정권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산 동결 발표 3개월 뒤 김재익은 미얀마에서 벌어진 북한의 테러로 세상과 작별합니다. 아 맞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서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1980년 42%였다고 했죠? 1983년 3.4%, 심지어 도매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8%. 여러분, 물가가 올라서 짜증이 나고 정부는 왜 물가 안 잡냐고 투덜대고 계신가요? 물가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정부가 작아지는 것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정부가 여러분에게 주는 각종 복지 혜택과 배급, 보조금의 유혹을 끊어내고 정부의 권력을 다시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는 그 자유주의적 물결에 동참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김재익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는데, 여러분은 말로만 고물가를 원망하고 긴축 재정 기조를 구시대적 잔재라고 비난하는 선동에 감겨있지는 않으신가요?